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과학 수업을 진행하는 서재표 선생님입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지난 시간부터 선생님이 지각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먼저 교과서와 필기 도구를 준비한 학생들은 댓글창에 출석이라고 적어주세요. 출석이라고 확인한 다음에 제가 준비가 다 된 걸 확인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많은 친구들이 이제 출석이라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공부한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에 대해서 배워왔죠. 베게너가 네 가지 증거를 가지고 대륙 이동에 대해서 주장했는데요. 그 주장이 그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현재 와서는 그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이 굉장히 선구적인 연구 결과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지진과 화산의 분포라는 내용을 가지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천재교과서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의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는 규모와 진도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규모와 진도, 발음하기도 좀 어렵네요. 이 두 가지 용어가 굉장히 생소한데요. 그 개념을 한번 이해하는 시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지진대와 화산대의 분포를 판의 경계와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자, 정말 과학 용어가 생소하죠. 지진대, 화산대, 그리고 판의 경계, 이런 생소한 단어들을 처음 접하면 어렵겠지만 이번 수업을 통해서 좀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우리나라에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죠? 자, 이 사진은 2016년도에 발생한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인데요. 지진이 발생하면 마트에 있는 진열품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도로에 있는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차선을 파손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재산상의 큰 피해를 가져오게 되죠.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기억으로는 경주 지진 다음 해 2017년도에도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어요. 그 포항 지진은 불과 수능 앞두고 바로 발생해서 수능이 일주일이 늦춰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도 오늘 지진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핵심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급격한 변동. 그러니까 갑자기 생겨나는 충격이죠. 충격에 의해 땅이 즉 갈라지거나 흔들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현상을 뭐라고 할까요? 네, 지진이라고 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그림처럼 지구 내부에서 발생하는 진동이 이렇게 선생님 손 보시면 진동이 발생하면 멀리까지 퍼져나가면서 지표면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지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지진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댓글창에 왜 지진이 발생하는지 그 이유를 간단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답은 절대 틀린 경우도 있지만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도 발표하는 부분의 습관의 일부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지진이 발생할까? 땅이 흔들려서 지진이라고 하는데 김동환 학생인가요? 판끼리 움직여서 판이라는 개념을 썼네요. 화산 때문에 좋습니다. 지구가 둥글어서 지진이 발생할까요? 네모나면 발생하지 않을까? 자, 여러 가지 답변을 보았는데요. 과학이라는 교과의 특수서상 이 과학교과에선 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개의 대답이 답이 다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대답들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신의 생각을 적거나 대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 태도가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는 암석이 오랫동안 큰 힘을 받아서 끊어질 때, 암석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힘을 계속 받다 보면 지층이 끊어지기도 하거든요. 이때 큰 진동에 의해서 지진이 발생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대답 중에 나왔었죠? 화산이 폭발하거나 또는 마그마가 이동할 때 지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정리해 두셨죠? 자, 그러면 지진을 나타내는 세기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지진으로 방출된 에너지 양을 나타내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를 뭐라고 할까? 규모라고 하는데요. 자, 규모라는 것은 우리 에너지 양의 척도입니다. 어렵죠? 우리가 경주 지진에서는 규모 5.8이라고 합니다. 이 5.8이라는 것은 아라비아 숫자로 이렇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기했는데요. 5.8 정도면 강한 지진에 속해요. 지진이 약 9 이상이면 굉장히 큰 지진이고 1이면은 작은 지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규모는 지진에서 그 진동이 발생하는 에너지 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진의 느끼는 정도나 피해 정도를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이걸 뭐라고 할까? 진도라고 합니다. 진도가 저쪽 전라남도 섬 부분 진도라기도 하는데 그 진도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쉽게 생각하면 진동에 이응이 빠진 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느끼는 정도 또는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피해 정도, 이 부분을 나타낸 것을 진도라고 합니다. 한번 규모하고 한번 비교해서 잘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진도는 어떻게 표기할까? 진도는 여기에 예시에 나온 것처럼 진도 3, 로마자로 표기하고요. 우리나라는 1단계부터 12단계까지 나타냅니다. 진도 3 정도가 되면 우리 실내에서는 흔들리는 정도를 느낄 수 있고, 밖에서는 느낄 수 없는 굉장히 작은 정도의 느끼는 정도라고 해요. 이 진도는 지진이 발생한 지점에서 가장 크며 점점점 멀어질수록 진도의 크기는 작아지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즉 규모와 다르게 좀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016년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이 신문 기사의 일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2016년 9월 경북 경주에서는 우리나라 관축 이후 최대의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이 지진으로 경주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진동이 느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경주에서 나타난 이 규모 5.8인 규모의 지진이 나타난 피해 정도를 살펴보면, 먼저 경주에서는 지붕의 기와가 떨어져 나갔고, 가까운 부산에서는 고층 건물이 약하게 흔들리는 정도로 느꼈다고 해요. 그리고 좀 더 멀리 있는 서울에서는 천장에 매달려 있는 전등이 조금씩 약하게 흔들리는 정도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역에 따라서 피해 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규모가 아닌 진도의 차이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 부산, 경주 중 진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선생님 좀 말이 좀 빠른가요? 예, 좀 다시 한번 천천히 여유를 갖고 하겠습니다. 서울, 부산, 경주 중 진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지역을 한번 답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왔네요. 복숭아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이현래, 정다혜, 그리고 ST, 스트, 그리고 조혜림, 심지혜 학생 정말 잘 달아주셨습니다. 경주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에 따라 진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지역에 따라 왜 진도가 다르게 나타날까 한번 댓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미찬 학생, 지진이 시작된 곳과 거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예, 정말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진의 시작 부분과 거리가 떨어질수록 진도가 작아진다는 거 정말 잘 답변해 주셨습니다. 칭찬합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점으로부터 거리가 각각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느끼는 정도도 달라지게 되겠죠. 즉 지진의 진도는 지역에 따라서 나타나는 정도가 달라지는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규모하고 진도하고 생소한 용어지만은 구분이 되겠습니까? 규모는 에너지 양을 좀 절대적인 값으로 나타낸 것이고, 진도는 느끼는 정도를 좀 상대적인 개념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진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진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학교에서는 화재 대피 훈련이나 또는 재난 대피 훈련을 1년에 2번 이상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진이 발생했어요. 자, 여러분 깍 놀라지 마시고 먼저 책상 아래로 들어가 책상 다리를 잡습니다. 책상 다리를 왜 부여잡죠? 예, 책상이 다시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책상을 잡고 이렇게 물건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거죠. 책상이 없을 경우에는 책가방이나 뭐 방석 그것도 없다면 손으로 이렇게 머리를 감싸 가지고 머리를 먼저 보호해 주시고요. 흔들림이 멈춘 뒤에는 문을 열어 가지고 출구를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한 후 피난 경로에 따라서 침착하게 대피합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 있다면 학교 밖으로 특히 운동장으로 이렇게 이동해야 되겠는데 항상 물건이 떨어지지 않나 주변을 확인하면서 머리를 보호한 채로 대피 장소로 이동합니다. 대피 후에는 인솔하신 선생님의 지시에 그리고 안내에 따라서 행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진 대피 요령 확인하셨죠? 학교에서 여러분 이 훈련을 할 때마다 장난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전이다 생각해서 이 요령을 습득해서 행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된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오른쪽 사진이 힌트가 되겠네요. 굉장히 시커먼 연기가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뜨겁게 생긴 용암이 보이기도 하네요. 화산 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화산 활동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일어나진 않죠. 그러나 인근에 있는 일본에서는 굉장히 빈번하게 화산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핵심 개념을 배워볼 텐데요. 첫 번째는 지진이 자주 발생한 지역을 뭐라고 할까? 화산 활동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뭐라고 할까? 학습 목표에서 나왔듯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지진대라고 합니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진대. 화산 활동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그럼
뭐라고 할까? 화산대라고 불립니다. 자, 밑에는 두 가지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왼쪽은 지진 발생 지점을 파란색 점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오른쪽은 화산 활동이 나타난 지점을 빨간색 점으로 나타낸 건데요. 우리 지도상에 굉장히 골고루 균형적으로 분포한 게 아니라 굉장히 특정 지역에만 이렇게 줄로 이어서 띠처럼 나타나고 있죠. 지진대와 화산대는 고르게 분포한 게 아닙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이렇게 띠로 나타나는데 화산대는 이렇게 좀 더 넓은, 좀 긴 띠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고 화산대는 좀 좁은 띠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셨다면 이제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댓글창을 잠깐 보고 갈게요. 여러분, 선생님이 너무 설명이 빠르다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오늘 좀 말이 좀 굉장히 1.5배 정도의 빠른 속도로 달려온 것 같습니다. 예, 좀 여유를 갖고 한번 더 천천히 조금씩 천천히 한번 고쳐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과제는요, 지난번처럼 에듀스 충남 온라인 학교 수업 자료실에 올려놔 있는데요. 준비물이 특이합니다. 투명 필름입니다. 투명한 종이가 아닌 이 투명한 포장지로 준비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유성펜으로 색깔 있는 파란색과 빨간색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오른쪽 나와 있는 지진대 사진에 투명 필름을 올려놓고 이 파란색 유성펜을 이용해 가지고 지도의 네 모서리 부분과 여기 나와 있는 처럼 모서리 하나, 둘, 셋, 넷 이 부분을 표시하고 지진 발생 지점을 점으로 표시합니다. 이 활동을 작년에 친구들과 해봤는데요. 굉장히 촘촘하게 점을 찍어주는 학생도 있었고 굉장히 좀 두꺼운 점으로 한 번만 찍으면 안 돼요? 하면서 몇 개의 점으로만 나타낸 친구들도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찍어보면서 우리 지도 안에서 지진이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활동도 똑같습니다. 또 다른 투명 포장지나 필름을 가지고 이번에는 지진대가 아닌 화산대를 겹쳐보면서 색깔을 다르게 해서 빨간 유성펜으로 한번 점으로 찍어보는데요. 지진대보다 훨씬 수월하겠네요. 점들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화산대에도 빨간색 부분을 이렇게 찍어서 표시합니다. 자, 이 과정이 끝난 다음에 첫 번째 과정과 두 번째 과정을 한번 이 투명한 종이를 겹쳐볼 거예요. 겹쳐보고 그 지진이 발생한 지점과 화산이 발생한 지점이 어떤지 한번 비교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자, 선생님 한번 나타내 봤는데요. 이렇게 지진대와 화산대가 대체로 거의 일치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점이 좀 더 많지만 화산대와 지진대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 결과로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세계에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역을 한번 살펴보면 환태평양 지진대라고 하는데요. 그림에도 보듯이 이렇게 분홍색으로 이렇게 나타난 이 부분이 바로 환태평양 지진대, 다른 말로는 환태평양 화산대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화산과 활동과 그리고 지진이 70% 이상이 발생한 지역이 이 지점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한참 전에 배웠던
지구 내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내부는 4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배웠었죠. 그 중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층이 지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제시한 그림은 지각과 그리고 멘틀 부분만 이렇게 오려놨는데요. 자,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이 단단한 이 부분을 뭐라고 불릴까? 이 부분을 우리는 간단하게 판이라고 합니다. 판. 다시 말하면 지각에서도 두터운 대륙 지각과 그리고 바닷속에 밑에 있는 해양 지각이 나눠져 있죠. 자, 대륙 지각 밑에도 멘틀이 있고 해양 지각 밑에도 멘틀이 있습니다. 그 부분, 즉 멘틀의 윗부분과 지각이 합쳐지게 되면 이 판이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우리 전 세계에는 10개 이상의 크고 작은 조각들이 판 조각들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대륙 지각과 멘틀이 합쳐진 것을 우린 대륙판, 해양 지각과 멘틀이 합쳐진 부분을 우린 해양판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보면서 판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으며 판과 판의 경계면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특히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판에 속해 있습니다. 그 주위에는 필리핀 판과 태평양 판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큰 판도 있지만은 굉장히 작은 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판과 판 사이에는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나와 있죠. 빨간색 화살표 방향은 판이 이동하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첫 번째 표시된 부분은 판과 판단이 서로 만난다는 겁니다. 서로 부딪힌다는 거고요. 두 번째 부분은 판과 판이 서로 스쳐 지나가는, 엇갈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향이 서로 반대죠. 그리고 세 번째는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네요. 즉 판의 특징을 보게 되면 판은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판들이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서로 방향도 다르고 속도도 다릅니다. 그러면 판이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게 되면 계속 이렇게 솟아오르겠죠. 이렇게 높은 산맥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면 서로 해양판이 좀 밑으로 소멸되면서 이렇게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판이 서로 스쳐 지나가는 곳에서는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충돌 때문에 지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판의 경계에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첫 번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판은 지금도 역시 움직이고 있고 서로 각각 다른 방향으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부근의 판의 경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최근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림에서 보듯이 판 경계에서는 좀 더 안쪽에 있습니다. 판 경계면에서는 일본이 위치해 있죠.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판 경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자주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판의 경계에서 좀 더 떨어져 있어서 화산과 활동과 그리고 지진이 좀 더 일본보다는 적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과제인데요. 첫 번째 과제를 이어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과제를 수행한 투명 필름지에 표시한 그 점선들 있죠? 그 점선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판의 분포와 경계라는 이 그림에 다시 올려놓고 판의 경계와 그 우리가 찍었던 점들의 관계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로 보면 이 지진대와 화산대가 판의 경계에서 어떻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거의 일치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점선으로 찍었던 지진대가 이 판의 경계면과 거의 일치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학습한 내용에 그치지 말고 여러분 꼭 과제 활동을 인쇄하셔서 버려지는 투명 포장지 같은 거 있죠? 한번 찍어보면서 정말 지진대와 화산대 그리고 판의 경계가 서로 거의 일치하는지 한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진대 그리고 화산대 그것을 판의 경계와 한번 비교해 보면 이 세 가지 장면들을 한번 겹쳐 본다는 겁니다. 겹쳐 보면 어떠한 부분이 나타나느냐, 이 판의 경계에서 지진대가 그리고 화산대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보여서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우리 전 세계 고르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시간을 통해서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형성평가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어가지고 여러분 천천히 댓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지진이나 화산 등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러니까 처음에 질문 드렸던 지진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였죠? 이거와 다르게 오늘 수업을 받고 이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 어디였지? 이것 때문에 이 생각을 가지면서 일어난 이유를 한번 댓글창에 한번 적어보세요. 예, 벌써 적었네요. 지나가서 제가 못 봤는데요. 잠깐 살펴볼게요. 최현승 학생이 판의 경계에서 판끼리 부딪혀서, 예, 맞습니다. 판이 이동으로 판끼리 부딪혀서, 판이 이동해서, 판이 움직여서 갓승기 한예원 학생, 한건희 학생, 지난 시간에도 굉장히 잘 작성해 주셨는데 오늘도 굉장히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칭찬합니다. 판끼리 싸워서, 예, 좀 약간 표현을 좀 과격하게 표현했네요. 예. 그럼 판끼리 이게 떨어지게 되면 헤어지는 건가요? 네, 농담이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판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힘으로 서로 부딪히고 또는 갈라지고 또는 어긋나면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어디에서 일어났죠? 판의 경계에서 일어났죠. 그 판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인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지진대와 화산대를 판의 경계와 겹쳐보면 어떻게 나타났죠? 자, 한번 이것도 마찬가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갓승기 거의 일치한다. 예, 거의 일치한다. 맞습니다. 김창현 비슷해요? 어떤 게 비슷하다는 거죠? 거의 비슷하게 일치하게 보인다고요? 네, 맞습니다. 겹쳐진다, 일치한다.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대체로 또는 거의라는 말을 썼어요. 지진대와 화산대는 완전히 일치한다 라고 볼 수는 없어요. 즉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에 대부분 지진 활동이 일어나긴 하지만 반대로 지진이 일어나는 곳에 반드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진 활동, 지진과 지진대가 화산대가 완전히 일치한다고는 볼 수는 없고 거의 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자, 좀 길지만 간단하게 한번 이것도 마찬가지 댓글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머리 보호,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엄마 뱃속에 누구예요? 못 들어갑니다. 아주 여러분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잖아요. 불가능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책상 아래로 숨는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책상 안에만 숨어 있어야 되나요? 밖으로 나가는데 밖으로 나가기 전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죠. 특히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흔들림이 멈춰지게 되면 여러분이 전기와 그리고 가스를 차단하고 반드시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한 다음에 밖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고층에 사는 친구들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침착하게 비상계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다가 멈출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더 큰 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선생님과 함께 형성평가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선생님이 좀 오늘따라 말이 좀 빨라졌네요. 그래서 좀 몇 가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나 질문할 게 있으면 한번 여기서 한번 질문을 받는 시간 한 1, 2분 정도 받도록 할게요. 한번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한번 적어 보세요. 자, 과제 제출은 어디다 해요? 이렇게 질문이 왔고요. 과제 제출은 저한테 직접 제출하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은 수업을 같이 하면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과제를 제시하는 거고요. 제출하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되면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죠. 그때에는 교과목마다 선생님들이 학습 콘텐츠와 그리고 과제를 제시할 거예요. 만약에 이 충남 온라인 학교 콘텐츠를 이용한다면 선생님이 제시한 과제가 또 제출될 수 있지만 그 선생님이 다른 과제를 또 주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수업을 받고 과제를 해 주었다면 만약에 그 학교 다니는 학교에서 과제가 똑같으면 굉장히 좋겠죠. 다른 질문이 없나요? 어디 학교 선생님이냐고요? 저는 서산에서 성현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현중학교 학생이 있다면 굉장히 반갑겠네요.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배워본 부분을 한번 제가 정리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얼마나 잘 참여했는지 댓글만 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걸 볼 수가 있었네요. 먼저 판의 구조와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와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판의 구조가 단순히 지각으로 단단한 지각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각과 멘틀 윗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 이걸 꼭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진대와 화산대가 띠 모양으로 나타나는 까닭. 자, 지진대와 화산대가 어느 부분과 거의 일치했죠? 그렇죠. 판의 경계와 일치했죠. 즉 판의 경계 때문에 띠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했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선생님이 제시한 과제활동 여러분 자기 스스로 정말 잘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태도 점점 이렇게 수업 댓글을 보면서 여러분 태도가
적극적이고 좀 진지한 태도로 참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잘 참여해준 여러분들 굉장히 칭찬합니다. 다음 수업 시간 예고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벌써 직권의 변화 단원 마무리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단원 마무리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고 싶어서 이 과제물로 평가 문제지를 다음 주 월요일 정도쯤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문제풀이는 하지 마시고요. 선생님과 함께 수업 시간에 같이 풀어본다는 생각으로 미리 인쇄하거나 아니면 교과서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문제를 풀면서 그 단원 마무리하는 활동으로 생각금을 완성하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까요? 그럼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만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